축산, 검협전. 47화 은혜 갚는 말곰과 성성이. 산요괴를 없애니 말곰이 은혜를 갚고 주과를 따라간 성성이가 목숨을 잃네. 거인이 몸을 숙여 동굴을 쓱 들여다본 후 다시 손을 쑥 들이밀더니 어항에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마구 휘저었다. 먹잇감이 잡힐 듯 말 듯 애를 태우며 쏙쏙 빠져나가니 점점 부하가 치밀었다. 온 세상을 뒤엎을 것처럼 사납게 포효하며 더 강하게 손을 휘저었다. 이영경은 요리조리 뛰어다니며 코앞에 닥친 위험을 피했다. 금세 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허리춤에 찬 장검이 거추장스러워 더 힘들었다. 잠시 집중력이 흐트러진 사이 왼쪽 모퉁이로 피하자마자 거인의 손이 덮쳐왔다. 정신없이 다시 뛰어오르려는데 다리가 검에 걸려 크게 휘청였다. 거인의 손이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뼈가 으스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영경은 타고난 용기를 바탕으로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다. 뒤로 납작 누워 거인의 손을 피한 후 왼손으로 땅을 짚고 등용문으로 뛰어오르는 잉어처럼 온 힘을 다해 사선으로 날아올라 입구 쪽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추장스러운 자연검을 노려보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 다만 지난번에 이 검이 백골강신의 놈을 순식간에 해치웠잖아. 무시무시한 용으로 변해 자줏빛 건강을 10장이나 뿜어냈었지. 너무 놀라서 이 귀한 보물을 잊고 있었네. 바보 같은 이라고. 저 큰 손이 계속 쫓아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수는 없잖아.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검을 뽑았다. 자연검이 제 주인을 알아보듯 자줏빛 검광을 내뿜으며 동굴을 훤히 밝혔다. 이때 거인은 이영경이 입구 쪽 바위 틈에 숨은 줄 모르고 깊숙한 곳만 휘젓다가 한참 지나도 잡히지 않자 화가 치솟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영경이 검을 뽑는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껴 바로 손을 빼려 하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영경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날아간 검광이 거인의 손가락 2개를 싹둑 잘라버리자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거인이 고통에 울부짖으며 손을 빼내자 동굴 입구로 밝은 빛이 쏟아졌다. 이영경은 순간적으로 다음 방법을 떠올렸다. 이 동굴은 좁고 다른 출구가 없어. 놈이 자연검을 두려워할 테니 지금 밖으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해. 혹여 하늘의 도움으로 놈을 해치운다면 이곳 산짐승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투지가 끌어올랐다. 영민한 두뇌와 뛰어난 자질을 타고났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쭈그려 앉아 동굴에 손을 넣고 휘젓다가 손가락이 잘려 고통스러워하던 거인은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손을 빼고 벌떡 일어섰다. 그때 동굴에서 튀어나온 이영경이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나저나 이게 다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사부에게 데려다 준다더니 다 무너진 절간에 이영경을 던져놓고 가버린 적성자는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그 바람에 이영경은 백골강씨와 싸우고 용에게 쫓겨 바위 틈새로 뛰어들었다가 맞은편 바위벽에 부딪혀 기절했다. 기절하기 전에 보았던 새하얀 괴물은 사실 달빛에 비친 바위였다. 덕분에 자연검을 얻었으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한둘이 아니었다. 용으로 변했던 자연검 검날을 상자에 숨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아직 한겨울인데 이 산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지? 이 망창산은 훗날 이영경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찾아올 만큼 인연이 깊은 곳이지만 그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먼저 거인의 내력부터 알아보자. 자고로 깊은 산 큰 호수에 용이 많고 인적 없는 골짜기나 황폐한 동굴에 요괴나 도깨비가 출몰하기 마련이다. 이 거인은 망창산에서 오래 살아 신통하고 힘이 세진 산요괴이다.
이영경이 들어간 동굴은 놈이 산짐승을 잡아가두는 식량 창고로 먹잇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높이가 3장에 달하는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두곤 하였다. 그 무게가 만근이 넘으니 이영경은 물론이고 아주 힘센 짐승도 밀어낼 수 없었다. 산요괴가 동굴에 들어가 잠든 이영경을 발견한 것은 새벽녘이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아 일단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았다. 바로 이때 자연검이 챙 소리를 내며 검집에서 튀어나와 주인을 깨웠던 것이다. 이영경이 이것저것 확인하고 동굴에 갇힌 사실을 인지했을 때 산요괴가 돌아왔다. 놈은 늘 하던 대로 안을 살피고 먹잇감을 꺼내려 손을 들이밀었으나 뜻밖에도 손가락이 잘리자 크게 분노해 마구 날뛰었다. 쿵쿵 두 발을 구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나무를 뽑아 이영경을 짓이기려는 듯 동굴에 쑤셔 넣었다. 하지만 이영경은 이미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산요괴가 노발대발하며 문짝만 한 손을 내려쳤다. 이영경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쏜살같이 몸을 날려 수십 장 멀리 도망간 후 뒤를 돌아보았다. 흉폭한 산요괴가 초록 눈빛을 번뜩이며 시뻘건 입을 쩍 벌리고 누런 털이 수북한 두 팔을 휘저으며 쫓아오고 있었다. 가까이에서 올려보니 제 머리가 놈의 발목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거대했다. 물론 자연검의 위력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산요괴 덩치가 워낙 크고 힘이 장사라 일격에 해치우지 못하면 놈의 손에 낚여 참혹한 죽음을 맞을지도 모르니 신중해야 했다. 일단 우거진 숲에 들어가 요리조리 몸을 날리며 도망쳤다. 산요괴는 날쌔게 도망가는 이영경을 번번이 놓치자 분을 주체하지 못해 사납게 포효했다. 쿵쿵 발소리가 더해져 온 산이 뒤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영경이 아무리 날쌔고 재주가 좋아도 눈을 뜨자마자 해가 중천에 뜨도록 뛰어다녔으니 지칠 수밖에 없었다. 산요괴도 계속 뒤쫓으며 힘이 빠졌는지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이영경이 큰 나무 뒤로 돌아가 잎이 무성한 가지로 훌쩍 뛰어올라 몸을 숨겼고 먹잇감을 놓친 산요괴가 반대쪽을 두리번거렸다. 이영경이 잘 됐다 싶어 잠시 숨을 고르며 놈의 목을 벨 방법을 궁리했다. 하지만 산요괴도 아주 영악했다. 자줏빛 검광이 번뜩이는 곳에 이영경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덕분에 위치는 쉽게 파악했지만 이영경이 워낙 빨라 번번이 놓쳤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숨은 것을 알고도 일부러 반대 방향을 두리번거리며 이영경 쪽으로 조금씩 뒷걸음질 쳤다. 나무가 꽤 컸지만 산요괴의 목덜미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안에서 숨을 고르던 이영경은 산요괴가 손만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자 눈에 띄지 않더라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다른 나무로 넘어가려는데 산요괴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리고 포효하며 두 팔로 나무를 감쌌다.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이어지며 부러진 나뭇가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사장 높이에서 나뭇가지를 발판 삼아 뛰어오르려던 이영경은 산요괴가 갑자기 돌아서서 나무를 통째로 쥐고 흔들자 아차 당했구나 싶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바로 요자본신 자세로 껑충 뛰어내렸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대략 1장 높이에서 두 다리를 쭉 뻗어 나무 기둥을 박차고 수평으로 몸을 날려 빠져나갔다. 원래 다른 나무로 옮겨갈 생각이었으나 반나절 가까이 기력을 소모한 탓에 힘이 없었다. 착지에 돌아보니 산요괴가 나무를 꽉 틀어준 채 피가 줄줄 흐르는 손으로 이영경이 숨었던 곳을 헤집고 있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